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이었죠. 미국의 4월 PCE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헤드라인 물가는 전월 대비 0.4%로 예측치에는 부합했지만 이전치를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4.4%를 기록하면서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 근원물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4.7%로 예측치와 이전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근원 PCE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산 축소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양적 긴축의 계획 변경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해온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블라드 총재의 의견에 더욱더 힘이 실려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물가와 금리 인상이 이전만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오늘의 지표와 또 난항을 겪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까지 모두 겹치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시장입니다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은 허생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생입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네. 다음 주하고 이제 다다음 주 중요한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번 주 마감과 다음 주 초부터 말까지 시향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국 시장은 연휴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개장 이후에 모든 시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시장은 빨갛게 물들면서 개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미니 S&P도 상승하고 있고요. 오일과 골드 그리고 파운드와 유로까지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네요. 그렇다면은 나스닥도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분봉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과 함께 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 분봉 차트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장대 양봉도 출현을 해줬고요. 지금 실시간 기준으로 고점, 단기 고점 형성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1.05% 상승하면서 14,000선을 뛰어넘어서 13,12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엔비디아의 훈풍 계속되면서 나스닥이 강세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을 주시하면서 부채 한도 협상 조속히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나스닥 이 훈풍이 불어오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일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1.27% 계속해서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 차트 기준으로 계속해서 작은 파동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혼란스럽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72.75달러의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서 골드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소폭 상승하고 있는 0.15%가량 상승하면서 1,946.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분봉 차트 기준으로 지금 큰 장대 음봉도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횡보하면서도 작게 파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화가 강세고 독일의 1분기 GDP 성장률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0.02%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상으로는 단기 저점 형성하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 소폭 상승한 모습 오늘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유로도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부터 오늘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오늘 상승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부채 한도 협상이 곧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허생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죠? 네, 나스닥 참 대단합니다, 진짜. 엔비디아 이제 고점을 뛰어넘었는데요. 네. 역사상 고점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누군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엔비디아가 거의 뭐 상승을 주도했다고 90% 정도 역할을 했다고 좀 보는 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많은데요. 예, 그 부분들은 뭐 우리 해외 선물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방향은 당연히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반면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엑스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게 부채 한도 협상 그러니까 시한을 이틀 앞두고서 2011년도에 체결이 됐었는데 그때 빠진 것만 해도 뭐 15%, 17%씩 빠졌으니까 네. 이게 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항상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듯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4,000을 돌파를 했고 지난주에 나왔을 때 14,000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예, 조정을 바꾸다 나스닥을 돌파를 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예, 그 위로 이제 15,000, 16,000 갈 수 있느냐? 예, 글쎄요. 그 부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6,000을 뭐 15,000, 16,000을 넘어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한 두세 가지 정도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최고점을 달했을 때는 유동성이 풍부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유동성이 앞서 말씀 뭐 하셨지만 긴축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출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지금은 다 기대치로 올라가는 부분들이군요. 금리가 내려갈 거다. 그리고 또 매출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AI 붐일 거다 등등 기대치로 올라간다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 언제 조정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는 좀 항상 좀 가슴에 담고 있어야 나는 지금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 쓰나미처럼 매도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니야 눌렸을 거야. 좀 더 눌렸을 거야. 좀만 더 기다려 보지라고 하다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들을 항상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해외 선물 보통 이제 우리가 키움 차트를 보는데요. 이 키움 차트를 하게 되면 좀 딸깍딸깍 소리가 듣기 싫어서 네. 예, 저는 주로 트레이딩 뷰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트레이딩 뷰 지금 보시면 제가 세팅을 하긴 했는데 좀 보시기가 괜찮은가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괜찮나요? 네. 괜찮으시면 이걸로 할까요?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도 새로운 방법을 또 알려드릴 시간이 될 수 있기 이게 때문에. 네. 우리 키움 차트로 하면 문제가 이게 딸깍딸깍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레이딩 뷰는 마우스 스크롤로 이렇게 줄이면 확확 왔다 갑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그럼요. 네. 부드러운 남자니까요. 네. 네, 농담이고요. 자, 일단 나스닥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안 나오네요. 네. 잠시만요. 그럼 뭐 키움으로 보셔도 되고요. 네, 키움으로 볼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오늘 나스닥 1.11%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엔비디아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15,000, 16,000 바로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다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부채 한도 엑스데이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좀 상승분을 우리가 누려보고 그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 오늘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지금 최고점이 16,767. 네. 연결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고요. 네. 트레이딩 뷰였으면 한 번에 선을 그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십자선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윗선. 이쪽이죠, 이쪽. 방금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넘었고 13,000 연결 선물 기준으로요. 750. 그 지수들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단위로 만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 선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럼 그다음 목표가는 어디냐? 그다음 목표가는 여기였습니다. 14,040. 네, 그리고 50. 이 부분은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쪽. 네, 2021년 3월 이때 고점 부분을 형성했던 부분 이쪽에서 좀 몇 차례 지금 뭐 치고받고 했었죠. 네. 그 다음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근 14,400, 네. 450, 350 이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넘으면요. 그 다음은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 14,700, 730. 이 부분을 넘는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15,000 넘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네, 그 변수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부채 한도 협상 그게 잘못된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건 뭐 순식간에 벌어질 일이고 중요한 건 이번 주 이제 지나게 되면 6월 1일이 엑스데이트인데 공화당의 메카시 의원이 주말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말에 뭔 일 생기면 우리 이제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오버나잇 같은 건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 14,450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 넘었고 그 다음 자리 여기 400 부근, 350, 400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여기 700 전후 그리고 15,000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거는 뭐 큰 프레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작게 좀 볼게요. 네. 이렇게 네. 어느 이게- 부분이죠? 네. 이렇게 지금 추세선을 그으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저는 여기 13,500까지 한번 내려왔다 갈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한번 공을 쐈죠. 네. 공을 쏘면서 위로 확 튀면서 여기 14,000을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를 좀 작은 차트로 볼게요. 480틱 차트. 네.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건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라는 게 있는 건데요. 여기서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아, 네. 이거 자꾸 왜 뜨지? 480틱 차트에서 쭉 그으면 요쯤 지금 14,050쯤에 걸리네요. 14,050. 14,050에서 일단 추세선이 걸리는 거고요. 여기 걸리고 그리고 계속 맞고 떨어졌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 네. 40, 30. 이 자리가 계속 맞고 떨어졌던 자리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30, 40 정도에서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다는 얘기죠. 네. 추세선의 지지, 그다음에 바로 직전 고점의 지지가 지금 40, 30이니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속된 말로 라운드 피겨라고 그러죠. 끝단이 000, 14,000, 그리고 13,990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죠. 920. 가로저항 때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로저항 때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850. 네. 과연 이 자리가 올까? 꼭 올 것 같지 않은 자리가 옵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네. 올 것 같지 않은 자리가 와서 큰 수익을 안겨줍니다. 올라간다고 너무 절대 덤비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따라타면 뭐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속된 말로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따라타면 많이 불안하던데요. 그래서 일단 추세선 지지저항 때 이렇게 보시면 겹치는 14,030, 40 그 구간하고 이제 라운드 피겨 990, 14,000 그리고 13,925, 920 그 정도 일단 지지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방으로 오면 매도 이거 한참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144에서 지금 14,000, 20, 30, 40 정도까지 내려오려고 그러면 100포인트면 400틱 정도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야, 이거 기다리려고 그러면 진짜 눈 빠지겠습니다.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네. 매도는 좀 어디서 쳐야 되냐? 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는 지금 자리값을 좀 적어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중에 좀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일단 지금 자리죠. 145, 150. 근데 이 자리가 작년 4월 11일, 12일 고점입니다. 145, 150. 이 자리가 작년 11일, 12일 고점이고요. 그리고 165, 170. 네, 이 자리가 작년 4월 20일 고점입니다. 네, 다시 한번 145. 이 부근이 작년 4월 11일 고점. 165 부근 작년 4월 20일 고점. 네, 그리고 240. 작년 3월 18일 고점. 이렇게 세 자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죠. 지금 자리 144에 딱 걸렸는데요. 공교롭게도 145에서 한 20틱 정도? 그렇게 손절 잡아보시고 이렇게 접근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다시 한번 145, 165, 240 이렇게 해서 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추세선이 무너진다 그러면요. 네, 그 다음에 저항대, 가로저항 대, 여기 또 가로저항 대 보시면 되고 그럼 위로도 추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 이렇게 거보시면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차트에 직접 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연결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추세선을 또 그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도 함께 대응해봤습니다. 1차 저항대도 세워주셨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점도 함께 14,145, 2차로는 14,165, 3차로 14,240까지 정확하게 찝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추세와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에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5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은 어떻게 오늘 전략 세워봐야 될지 지금 바로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러시아에서 어저께 좀 말 한마디에 그냥 밀어버렸죠. 네, 위쪽으로. 미끄러졌죠.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네. 미국이 전략 비축유 문제로 좀 시끌시끌했다가 그 부분이 지금 쏙 들어간 게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뭐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5일이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하락 추세선을 뚫고 상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상방향을 향해서.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일 이 시장도 되게 큰 시장입니다. 우리가 뭐 한 계약, 두 계약 정도로 접근하고 있지만 실제로 메이저들은 또 이제 5일이 뭐 선물이니까 우리가 미리 가격을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가격이 앞으로 뭐 3개월, 4개월 뒤에 가격이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략 비축유 입장에서는 67, 68달러부터 72, 73달러까지 안에 들어왔을 때 사겠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넣든지 간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채워 넣을 시간이 된다. 그러면 오일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가 이제 대장이 그 러시아죠. 오펙 중동 상유 국이고요. 거기는 이제 대장이 사우디. 오펙 플러스는 비중동 국가죠. 그래서 이제 대장이 러시아. 두 지역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 사이가 좋지 않냐? 서로 많이 팔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감산합이 그러는데 그거 잊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10년 동안 감산합의만 수백 번 했었는데 실제로 감산한 거 못 봤습니다. 그냥 찔끔 그 정도 생색내는 대로. 네. 그렇다 그러면 오일은 결국 계속 박스권이라는 얘기거든요. 비축유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싸움, 박스권입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네, 지금 추세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추세선을 이탈한 모습입니다. 이탈. 잠깐만요. 이 네. 부분을 조금만 볼게요. 잠깐 자세히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했고요. 장대 양봉으로 이탈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추세선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중요한 건 어저께 러시아에서 한마디에서 뚝 꺼진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바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하락세를 되돌릴 때 보통 반 정도를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요 정도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잠깐만요. 여기. 네. 절반 정도면 77달러 손 네, 그 정도입니다. 77.50, 네. 40, 60. 지금 거기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거기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릴 수 있으면 거기까지 되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우리는 시세가 중요한 거지 않겠어요? 네. 네, 그 부분을 지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오늘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봐야 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할 거죠. 그렇죠. 지금 네. 당장.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네, 추세선으로 차트상으로는 77.5달러 선까지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480틱 차트 네. 꺼냈습니다. 480틱 차트를 꺼냈고요. 여기서 추세선을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상승 채널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이렇게 상승 채널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단지 이 부분만 본다 그러면 여기 떨어졌을 때 추세선을 밟았을 때 그 자리가 72.60이잖아요. 네. 이 자리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문제는 아니고 오일은 왜냐하면 일봉상에 봤을 때 잠깐 일봉으로 돌려보죠. 일봉상으로 봤을 땐 큰 프레임에서는 지금 이 박스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박스 안에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박스 안으로 다시 올라온 모습이죠. 이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박스 하단 70달러와 71달러 사이를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평선에 눌려서 다시 한번 골드처럼 밀릴 것이냐,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보면 480틱 차트를 이렇게 해서 쪼아봐야 돼요. 차트는 쪼아보면
71달러 지지선이 있고요. 이게 가로 지지선이죠. 가로 지지선이죠. 그다음 여기 밑에 70.0010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하고 그다음 여기 69.50 이 자리는 올 것 같지 않은데요. 혹시라도 뭐 패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일단 매수는 이 정도에서 일단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72.00, 71.60, 그리고 71.0010 그 정도. 일단 매수는 그 정도가 포인트고요. 그냥 매도 입장에서는요. 매도 입장에서 보시면 요 자리죠. 제가 미리 체크를 해왔는데 네. 73.5060이죠. 이 자리. 5060 이 자리하고 네. 그리고 74.20 이쯤 됩니다. 이쯤. 네. 이쯤. 여기 산을 천장을 만들었죠. 이런 부분은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주 큰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한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뭐 짧게는 30틱, 많게는 100틱 정도 씩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내가 여기서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감산 이슈가 나왔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6080 그리고 74.2030, 73.506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는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매수는 72.00, 71.6070 그리고 71.001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는 74.6080 그리고 74.2030 그리고 73.506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 롱과 숏 모든 포지션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오일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추세선과 박스까지 함께 그려가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이 정확한 이야기들 노란톡방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오늘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 자산, 안전 자산 할 거 없이 모두 다 좀 상승하고 있는 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골드가 뭐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0.37% 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참 힘듭니다. 힘듭니다. 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막 이런 소리가 나올 만한 사이즈인데 지금. 네.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직전 고점을 지금 갱신할 때 아니면 직전 고점 부근에서는 영락 없이 밑으로 내리박는 큰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야, 골드는 진짜 저희 노란톡방 회원분들에게는 가능하면 손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 잘못하면 내동매매로 갈 수 있으니까요. 안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평선, 일봉상 이평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골드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일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오일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이거는 지나간 차트지만 아까 오일하고 잠깐 비슷하게 좀 떨어지니까 보도록 할게요. 아까 오일도 이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이 부분에서 하락 추세선 넘어가면서 상승을 했죠. 그 부분은 여기서 골드하고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골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5일 이평선입니다.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서 내려보면 5일 이평선을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5일하고 11 이평선 네.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쯤에서 5일 이평선 맞고 내려오고 있고 저는 이쯤에서 이 부분을 좀 돌릴 줄 알았었거든요. 이 부분을 한 며칠 시간 차를 두고 5일 아까 여기처럼 이렇게 돌릴 줄 알았는데 네. 돌리지 않고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서 골드가 밀렸네.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121 이평선까지 뒤졌단 말이죠.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직 몰라요. 121 이평선 이게 얼마 만에 맞는 거죠? 거의 올해 들어 처음 맞는 거고요. 올해 들어 처음 맞는 이때도 안 맞았던 121 이평선을 맞았어요. 121 이평선이 올라와서 맞은 것도 있지만 121 이평선 정도면 적어도 뭐 꽤 많은 정도의 그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등이냐 상승이냐?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가장 지금 난 저점을 잡아야 되겠어. 이렇게 도전적으로 너무 하지 마시고 요 부분 보이시죠? 맞고 한번 눌렀다가 가는
오일도 마찬가지죠. 골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돌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는 부분 따라잡아야 될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따라잡으시면 안 되고. 추세도 파악하고 들어가야 네, 그렇죠. 될까요? 네. 적어도 5일 이평선 정도는 지지를 받고 아니면 지지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덤비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5일 이평선이 오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네. 수치선 한번 켜보도록 하죠. 네. 여기에서 수치선 W자리 켜면 여기 켜지는데 네, 오늘 W를 누르면 되는 거죠? 네, 네. 오른쪽 버튼 그다음에 W 버튼. 네, 우리 누르시면 시청자분에게 팁이 됩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실시간 눌러놓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이동 평균선의 값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1962가 오늘 5일 이평선이란 말이죠. 지금 19497, 오늘 지금 497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120틱을 넘어야 5일 이평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이 아니라면 어디를 맞고 내려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1955, 56. 이 부분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강한 지지 또는 강한 저항이 바뀌게 되면 또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지지 저항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기다리기 힘든 부분들을 위해서 현 시간에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80틱 차트 꺼내봤습니다. 480틱 차트 기준이고요. 네. 네,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분봉을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네. 보통 이제 틱봉을 보니까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요. 1936, 35, 121 이평선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내려오면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1934, 35까지. 그렇지만 이 부분이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34 밑으로 밀린다면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 스윙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손절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부분이죠. 어쨌든 오늘 저가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직 네. 상방인지 하방인지 몰라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달러 인덱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1936 그리고 1940, 41 이 부분 일단 내려오면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35, 36 그 부분이 깨지면 밑으로는 1926, 28, 29 네. 3월 16일 저점이 있습니다. 3월 16일 저점 28, 29, 1928, 29 거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골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상승한다고 막 따라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쯤 만약에 저점을 다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겁니다. 그럼 매도 입장에서는요. 매도 자리 보도록 할게요. 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오늘 고가보다는 더 높을까요? 네. 네. 오늘 고가는 글쎄 아까 54, 55, 55 정도 일단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부분도 저항을 맞는다면 괜찮은 매도 자리가 되겠지만 네. 거기보다는 일단 65, 66도 괜찮아 보입니다. 좀 위로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네, 65,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속단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쵸. 할 수 있는 자리가 와요. 네, 선물은 속단할 수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막 엉뚱한 자리에 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오면 1962, 63 그리고 이 자리죠. 65, 66 그리고 75, 76 그 자리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 76 이 자리요. 이렇게 오늘 고점 자리하고 65, 66 그리고 75, 76 이렇게 일단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 역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정확하게 자리값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나스닥부터 오일, 골드까지 함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자세하게 시장 차트 파악해 주시는 분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허생 마스터만의 이 차트 기법 지금 바로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일주일 중에 금요일, 오늘 단 하루만 허생 마스터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허생 마스터님께서 해외 선물 대응하실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점을 추가로 공부해서 대응해야 될지 모든 전략, 방법들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에는 오늘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이달 초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향후 기준금리 향방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경제가 현재 전망대로 전개된다면 이번 회의 이후에 추가 정책 강화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반면 일부 다른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한 이 진전 속도가 여전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면서 향후 회의에서 추가 정책 강화가 타당할 것 같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향후 하향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신용등급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경고인데요.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2011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은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막판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다음 주에도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다음 달 13일에서 14일로 예정된 차기 FOMC를 앞두고 패드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 나올 경제 지표 중엔 고용 수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패드의 금리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허생 마스터와 함께 글로벌 이슈 하나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추가 금리 인상을 놓고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을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좀 시장은 이렇게 분분하고 있다라는 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FOMC 의사록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혹시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는지 그 부분들을 파악해보는 과정이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아다르고 어다르고 지금 보는 거하고 그때 보는 거하고 다른 느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FOMC 의사록 뜯어보면 의견은 반반이라는 거. 네, 근데 반반인데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뭐냐면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 경기 침체하고 위기는 다르죠. 그렇죠. 예, 코로나 위기, 금융 위기, 경기 침체는 또 막대한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V자로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경제 침체는 이제 사람을 서서히 말라 죽이는, 서서히 아주 진을 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마디로 한 2대 세게 맞으면 될 걸, 뭐 그 정도 강도가 아니라 더 약한 강도로 10대, 20대를 맞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금리가 5%입니다. 5%인데 S&P 기업들의 마진율, 기업 이익이 10% 내외란 말이죠. 그럼 5% 이상 올린다면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하다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바로 이제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면 이 10% 내외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현금을 쌓아놓고 하는 건 아니고 현금이 많다고 해서 그 현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의 레버리지, 금융 대출은 필요한 건데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과연 기업이 신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업 고용자들을 위해서 급여를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그 부분들을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5%가 넘어서 누구는 뭐 6%까지, 그거는 진짜 뭔가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고, 6% 가면 사업 다 접어야죠. 누구도 사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 의원들도 이제 분분한 거죠. 왜 분분하냐? 이제부터 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반반으로 나뉘는 거고, 그 부분은 네이버의 그 CME 패드워치라고 치시면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금 PC 물가지수, 소비 지출 그 부분이 나왔는데,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PCE하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베이지북입니다. 1년에 8번 나오는 베이지북. 이걸 앞두고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의사록 공개 관련해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부분 몇몇 그리고 일부 어느 게 더 강하냐, 세냐, 그 부분은 어감 차이지만 네. 결국 반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반. 페드 미국 CNBC에서도 몇몇 그 위원들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몇몇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네가 금리 올리자고 해서 지금 이상하게 벌어졌잖아. 이제부터는 그런 책임 추궁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네. 이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작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올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참 대단합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두고 네. 한국은행 총재가 되게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 5.25%,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0.25. 예, 그렇지 않다면 0.5를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0.5는 아닌 것 같고 0.25 또는 동결이겠죠. 그러면 지금 작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5% 인상. 이게 엄밀히 말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네. 최소 25배에서 50배를 올린 겁니다. 정말 단기간에. 네, 그렇죠. 네. 0.25%, 0%에서 0.25%. 그 정도 기준금리에서 지금 5%잖아요. 그럼 0에서 5%를 갔다 그러면 50배고요. 근데 그다음에 0.25%에서 지금 5%를 갔다 그러면 20배입니다. 20배. 이거는 미국 역사상 그 폴 볼커 그 시대 외에는 힘든, 이게 다시는 보기 힘든 상황이죠. 네, 긴축을 그만큼 세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6월 이후에 뭐 금리 일시 중단, 금리를 중단하는 게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죠. 일시적인 거.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향후 3주 경제 지표, 다음 주에 좀 센 것들 많이 나오죠. 고용 지표, 베이지부 등등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금리 인상을 한다면 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한선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금리를 올렸는데 증시가 폭락한다. 이제 난리가 나겠죠. TV 신문에서 폭락한다는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허생 마스터와 함께 첫 번째 이슈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미국 FOMC에서는 이 추가 금리 인상을 놓고 연준 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함께 우리 방송 통해서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허생 마스터와 함께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 피치에 이어서 무디스까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엑스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요즘 제일 뜨거운 감자죠. 그렇죠.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과연 미국이 디폴트를 갈 것이냐.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가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뭐가 난리가 나냐. 이제 지금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메카시 의원은 나 주말에 근무할 거야. 필요하면 와서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네. 바이든은 니네 때문에 사업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건이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신용등급 강등한다고 예고까지 돼 있는 상황이죠. 피치, 그리고 무디스, S&P, 미국 3대 신용평가사죠. 지금 피치에서 AAA, 트리플 A라고 하죠. 트리플 A. 트리플 A에서 더블 플러스 A, AA 플러스죠. 여기까지 강등될 수 있다라고 약간 엄포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글쎄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디폴트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죠. 타이밍.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고 내가 나스닥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뜬금없이 신용 등급 강등 떨어지면 나는 몰랐는데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념해 두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찰을 해 보셔야 될 필요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네. 통상적으로 신용평가 기관은 한 방에 넌 그냥 AA 플러스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등급을 조정을 합니다. 지금 나온 건 부정적이죠. 한마디로 일단은 예고장을 날린 거죠. 니네 잘못하면 AA 플러스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잘 좀 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에 전망이란 말을 붙입니다. 전망. 부정적 전망을 내세웠다. 전망이 뭐죠? 면피죠.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전망이니까 그 전망을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부정적 전망. 일단은 피치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 공화당이 물론 압박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 장 보도록 하죠. 네. 이 이유가 뻔하죠. 그러면 이 지금 신용기관, 신용평가사에서 민주당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일단 배제하도록 하고 당파 싸움에 정치적인 논란으로 디폴트를 갈 수 있다. 당장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거기 트럼프가 나오냐 또 아니면 다른 후보가 나오냐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손발, 돈줄을 묶고 싶을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을 더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뭔가 선심을 쓸 수 있는 거죠. 내 돈이 아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럼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네, 부채 한도 증액 협상 1% 증가 한도를 부과하는 기한 한마디로 뭐랄까 1%를 넘어서 예산을 초과해서 쓸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백악관은 1년만 하자라고 하는데 공화당은 원래 우리 10년 할 건데 6년 동안 해줄게. 예, 그렇게 지금 달래고 있는 듯한 모습. 예, 그 백악관의 백악관 말대로 만약에 공화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뭐 한도를 늘 수 없게끔 그렇게 옥죄어 놓으면 우리나라 난리나 지금 그렇게 지금 바이든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 난리가 나냐?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사회 간접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지금 신용등급 하락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J&J가 존슨앤존스죠. 이 회사들보다 똑같이 지금 트리플 A입니다. 다 셋 다. 네.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도 트리플 A, 미국도 트리플 A. 근데 지금 국채가 미국이 지금 4.99, 8월 만기, 8월 8일 만기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서 8월 만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게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높아? 아, 좋은 거네? 아, 절대 좋지 않죠. 왜 좋겠어요? 왜 높겠어요? 네, 안 사니까요. 안 사니까요. 국채를 안 사니까. 국채보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 여기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사겠다는 얘기죠. 예, 국채를 갖고 있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 만기 때까지 아니 6개월마다 이자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가격이 올라가면 팔 수 있는 차익,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왜 떨어졌겠어요? 안 사니까. 간단합니다. 안 사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 이 회사들보다 국채가 그만큼 가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도 속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2011년에 그때는 S&P가 미국에다가 그걸 날렸죠. 더블 A 플러스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오바마죠. 2013년도 오바마. 1995년 누구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빌 클린턴입니다. 지금 보면 다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빌 클린턴, 오바마 이렇게 하원이 공화당일 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죠. 2011년 결국 합의는 했지만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이렇게 강등을 하면서 S&P 지수가 15%, 이 정도면 폭락이죠, 폭락. 한 달 만에 15% 폭락. 지수가 15% 폭락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업들은 적어도 2배에서 5배 정도 밑으로 폭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되지 말라고 없어요. 뭐 한 일주일 사이에, 열흘 사이에, 보름 사이에 10%씩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크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미국 신용 등급 강등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화면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오늘도 허생 마스터와 함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지북 고용보고서 공개 예정 이슈인데요. 지금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베이지북.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죠. 6월 13일, 14일 FOMC가 개최될 예정이고 네. 거기에 앞서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지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지북하고 고용 관련 지표들 그런 지표들이고 이제 좀 있으면 미국의 이제 FOMC 위원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블랙아웃. 아,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앞두고, 네. 할 수 없는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그 기간에 앞서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어도, 지금 뭐 디폴트다부터 시작해서 뭐 힘드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거 파월도 참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파월 의장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니 기업들이 못 버티고 지금 4년, 5년 만에 기업 파산 건수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안 올리지 않으니 주가는 위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또 좀 있지 않은 디폴트 얘기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 간이 많이 그러고 있고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 14일, 13일까지 그렇게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들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어디죠? 네, 금요일에 중요한 나오는 지표들이 나오죠. 비농업 부문 이 부분하고 그다음 베이지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이건 이제 FOMC가 열리기
예, 2주 전에 예, 발표를 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거고요. 연준 위원들이 보는 게 PC, 그다음에 베이지북, 그다음에 여기 비농이죠. ADP, 비농업 고용 지수. 네, non-farm이죠. 네. 네, 이렇게 보죠.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주 수요일하고 예, 금요일 지표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고용 수치. 고용 수치가 가장 중요하죠. 페드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항상 고용이 탄탄하다. 예, 그리고 경제가 버틸 만하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때 만약에 고용자가 많이 나오면 예, 주가가 폭락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금리 상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걸로 보이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예, 방향은 조금 흔들어낼 수 있겠죠.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 몇 명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은 중요한 건 시장의 예상치라는 게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라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예,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 좀 보시고, 예, 베이지북은 뭐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네. 베이지북 예, FOMC 열리기 2주 전에 1년에 8번 발행하는 거고 통화정책 결정 내리는데 예,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고용, 소비자 지출, 제조업, 부동산 각종 경제 지표 예, 보여주고 분석 해석하는 예, 그런 부분이고, 예, 그래서 FOMC가 면밀히 주시하는 예, 그런 자료입니다. 시간 관계상 예, 짧게 조금 더 한두 개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어저께 발표됐죠. 미국의 GDP는 세 가지로 발표합니다. 처음에 예, 추정치, 그다음에 속보치죠. 속보치, 그다음에 수정치, 그다음 확정치. 네. 근데 지금 경제 전망 GDP가 수정이 됐습니다. 조금 더 높게 수정이 됐고,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FOMC에서 금리를 높이는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될 텐데요. 제가 페드워치 이게 아까 8시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요. 8시쯤 상황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난주에 우리 어떻게 봤었죠? 이렇게 봤었죠? 예, 네. 이렇게 82대 17 이 정도로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이번 주는 59대 40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이게 어젠가 그제는 거의 5대 5였거든요. 5대 5. 이게 무슨 얘기냐? 금리, 현재 금리가 여기죠. 여기. 아이고, 가려지네요. 여기. 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예, 현재 금리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올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거. 이거는 CME에서 CME 페드워치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수시로 그냥 심심하실 때 보시면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막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이거 판단하면 되는데, 네. 네, 해외 선물 하면서 이것까지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 바쁘죠. 네. 이것까지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나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대체로 이 방향대로 흘러가요. 이 방향대로 흘러가니까 이 부분을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세 번째 이슈까지 우리는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시장 이슈들, 중요한 내용들 함께 짚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통해서도 우리가 해외 선물 대응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봤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도 마스터님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요.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면요. QR코드 통해서 링크가 하나가 나오고요. 핸드폰 링크 터치해 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허생 마스터와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셔서 주말에도 평일에도 함께 대응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좀 증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나스닥이 상승하는 이유, 예, 지금 엔비디아가 쏘아 올렸지만 이 와중에서도 신고점을 갱신한 분명히 거품일 겁니다. 거품.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난 그럼 거기까지 끝까지 홀딩해야지. 예,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끝까지 와 있다고 보는 상황이신 분도 있고,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도 있고, 예, 그런 분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짧게 예,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밑에서 잡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 짧게. 근데 요즘은 지금 금리 관련해가지고 오일도 골드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 예, 달러 인덱스하고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죠. 예, 골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수시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바닥이다 싶어서 덤비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고요. 내가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렇지 못한 여건이 된다면 이 기회는 더 이상 내게 되지 않으니까 네. 꼭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에 오시면 예, 오늘 시간에 쫓겨서 못다한 말씀들 다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연휴 이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